지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도대체 경찰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뭐 국수본이라는 단체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대통령을 못 잡아서 난리를 피우는 건지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SNS를 했어요. 지금 보기로는 페이스북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크게 이제 지금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 입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경찰 출신인데 자기가 이 경찰에 있는 후배들 또 국수본 이 사람들과 당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정말 불이 나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경찰 출신의 야당 의원이면 국수본과 그렇게 활발하게 조언을 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오늘 파이낸셜 뉴스가 잠시 전에 바로 전에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국힘당이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다는 것을 자백했다. 야당에 있는 이상식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 메신저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한 것을 직격했습니다.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에 불이 났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에게 조언하겠다. 여당은 이를 두고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뉴스가 이제 좋은 기사를 썼는데요. 그 이상식 의원의 뭐 이제 모르던 의원인데 이상식 의원이 5시간 전에 썼던 그 SN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전야의 망중한이다. 오늘 점심을 먹고 나서 운동 삼아서 국회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누가 트랙에 눈사람 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날씨는 좀 찼지만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수본과 민주당이 한 몸이에요. 자기가 메신저가 된 거야. 이쪽에서 어떻게 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너희들 그걸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국회에도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계를 한 달만 거꾸로 돌리면 지난해 12월 3일 밤 똑같은 장소에 무장한 특전사 군인을 태운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착륙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고 국회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왔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내일 내란 특검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내란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내란 수괴라고 하네요.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를 캡처한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의 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바로 있네요. 6시간 전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여기 걸었고 지난 12월 3일 날 이쪽에 똑같은 장소에서 헬기가 이렇게 내렸었다는 거 같이 했고요. 자기가 걸으면서 눈사람 2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눈사람 둘 이렇게 해놓은 거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여기 이렇게 2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17개가 있고 안전한 감옥, 의원의 지혜와 실질적인 메신저 역할, 검찰 업무 전문 지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이기를 포기를 한 거죠.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 경찰과 국수본과 지금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을 좀 더 보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의 같은 표현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체포영장 재발부 과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 선배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한 몸으로 움직였다. 이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부가 되기도 전이에요.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저쪽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의하고 회의한 결과를 갖다 주면 또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 또 이쪽에서 회의해서 알려주고 이랬다는 거죠. 이 의원은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얘기를 하고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도 이제 했겠죠. 내일 8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된다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같은 표현을 놓고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과 경찰이 결탁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 출신 야당 의원이 국수본과 전화가 불이 나게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내통이 아니면 뭐냐 맞는 얘기죠. 야당 의원이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해 왔다. 그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백한 거죠. 마찬가지가 아니고. 이상진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 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부산대구 공동선대위원장,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법률지원당 부단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적절성 논란이 잇따랐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번에도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힌 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논란을 자초했던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 협조로 강경 대응 방침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은 법은 안중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지령을 내려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이상식의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은 국힘당에도 있죠. 이철규, 그다음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할 사람들이고 하지도 않죠.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민주당과 어떤 관계에서 이번 대통령의 영장을 재청구하고 영장을 받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게 돌아다니죠. 민주당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언제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게 이지은이라는 여성이 지금 민주당 어느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당협위원장이 쓴 걸 보세요. 윤석열 체포 방법 1. 사전 방법. 경호처내 군대 및 경찰에 대해서 복귀를 지시하고 드론으로 내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피의자 위치를 추색하고 다음에 내부 경호처의 인력을 파악해라. 진입한다 다음에는 특공대 100명과 기동대 일시점 1000명 한 곳에 1000명을 모아놔가지고 정문을 막는 경호 인력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고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한다. 경찰이 거기를 접수해서 출입 통제를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 경호 인력을 차단한다.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을 차가로 돼 있는데 차를 특수 레카차를 만들어서 반짝 들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차 한 대 들어갈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차 한 대만 없앨 수 있도록 레카차, 특수 레카차를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 2대 내지 석 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들어간다. 뒤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간다.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내서 기동대에 탑승시키고 체포 시 무전기와 무기를 제거하고 탑승 즉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불려 호송한다. 이게 다 누구의 얘기예요? 경찰의 얘기죠. 경찰의.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아까 이상식 그 의원한테 들은 거죠.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까지도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 활용 여부. 헬기는 날씨, 지형지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위력 과시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안전하게 착륙할 곳이 없으니 레펠, 줄을 타고 쭉 내릴 경우에 대거 진입이 불가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경호관들에게 잡힐 수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아주 별쇼를 다 합니다. 다음에 수색 및 체포, 스크럼을 떼어내서 대열을 무너뜨린 뒤 체포조,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100명이 진입을 해서 수색을 한다. 다음에 윤석열을 체포한다. 참고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 작전하듯이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인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하한거 의지를 분쇄한다. 진입해서 최초의 체포 실패하더라도 철수하지 말고 체포 영장 기일 끝날까지 관저 내부에 머물면서 교대하면서 수색 및 체포 업무를 지속한다. 이게 경찰의 내부 문서일 텐데 이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당, 국힘당은 말로만 하는 이런 유감 표명 이거로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회부 보다 훨씬 더 강한 외부에 대한 고발 조치 이런 것을 해서 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내부로 그냥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경찰뿐만이 아니고 경찰 후배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또 지금 있는 경찰들이 전부 다 친목회 형태로 모여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한 압력을 현직 경찰관들에게 넣고 있다. 빨리 윤석열을 잡아 넣어라. 이런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차명진 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진상조사도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TV였습니다.